가장 어찌 보면 알짜배기 성공한 드래프트는 삼성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도 네. 처음에 봤을 때도 삼성이 지금 4라운드까지 굉장히 지금 알짜를 잘 데려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은 일단은 1라운드에서 대구고 투수 배찬승 선수 가장 네. 이번 드래프트의 화두였죠. 네. 과연 3번 픽을 누굴 잡을까? 일단 배찬승을 잡았고 2라운드 유신고 내야수 심재훈, 3라운드 마산 용마고 내야수 차승준, 4라운드 대구 상원고 외야수 함수호, 5라운드 광주 제1고 투수 권현우, 6라운드 북일고 외야수 이진용, 7라운드 동원 과기대 투수 홍준영, 8라운드 부산고 투수 천겸, 9라운드 세관고 투수 우승환, 10라운드 안산고고 내야수 강민성, 11라운드 동산고 투수 진희성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 팬들 뭐 대구 지역 여론도 그렇고 네. 배찬승을 찍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배찬승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 배찬승만 찍어서도 배찬승만 할게. 찍었어도 성공이야 이랬는데 오늘 아마 이제 네. 브라보 하면서 이 만세를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배찬승 선수가 그만큼 막판에 어떻게 보면 스퍼트를 하면서 역전으로 이 테이프를 끊고 그렇죠. 들어갔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김태현, 김태형 그렇죠. 이 네. 두 선수가 앞서 있었고 그리고 박준순이라는 유격수를 놓고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배찬승 선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고교 최고의 유망주였지만 올해 부진했다가 이제 치고 올라간 케이스고 자완으로서 152km, 153km를 던지고 이번 좀 청소년 대표에서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배찬승 선수가 이 삼성 역사상 최고의 자완 파이어볼러로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뭐 권혁 선수가 그렇죠, 권혁. 156km 던지기도 했지만 이 선수도 그러니까 막 선발이든 불펜이든 불펜으로는 당장 들어가도 손색 없는. 손색 없는 그런 투수가 될 겁니다. 네. 저도 삼성이 좀 잘 뽑았다고 생각드는 게 일단 라이온즈 파크를 쓰는 팀인데 3, 4라운드에 그때 우리 이재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교에서 이제 파워를 자랑하는 야수들 둘을 될 것 같다. 네. 이게 진짜 저는 잘 될 것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뭐 그 이전에 유신고 신재훈 선수는 네. 아까 네. 박준수 수비. 선수도 고민을 했듯이 이재현 유격수, 삼루수 김영웅 거기에 심재훈 선수가 야. 이루수로 들어가서 성장을 기대만큼 해준다 그러면 사실 김재상 선수도 뭐 군대를 가 있긴 그렇죠. 하지만 이 내야 젊은 내야진이 완성이 된다. 10년 내야가 완성이 된다는 쪽에서 김지찬 선수는 이제 외야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김지찬 선수가 이루수로 성공을 했으면 좀 기다렸겠지만 이제 갔고 자, 내 피는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3탄승 왔다. 네.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4라운드까지 안에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픽들이라 그 안에 지금 로컬보이가 또 둘이나 들어갔단 맞아요. 말이죠.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유격수, 이루수 쪽에 심재훈 선수도 있지만 네. 차승준, 함소는 함소. 고교 최고의 거포 둘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승준은 삼루수, 함소는 외야수인데 두 선수 다 터질 경우에 최고의 뭐 시나리오죠. 차게 뭐 차선책은 두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터지면 됩니다. 뭐, 네. 뭐 저도 뭐 두 선수 다 터지기 기대하겠지만 네. 차승준 선수는 삼루수인데 수비 쪽에서 삼루수 나쁘지 않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난리 났군요. 3명 뽑은 거 끝났다. 네. 지금 거기 4라운드에서 지금 거의 끝났다. 우리가 승자라는 네. 게 있고 네. 또 이제 댓글창에 그 부산고등학교 투수 천겸 선수를 하이라이트에서 천겸. 뽑은 거를 지금 오. 되게 우리의 네. 또 행운이 따랐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하세요. 네. 140km 후반을 던지고 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게임 운영을 잘하는 투수입니다. 맞습니다. 천겸 선수. 고교 대학 올스타전에도 뽑혔고 야. 상당히 욕심이 많은 선수인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 8라운드에 뽑힌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로 또 기대를 받는 선수고요. 저희 댓글창에 보니까 제2의 최영우, 박성민이네. 아마 저기 함소 네. 차승준 선수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외야수 내야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승준 선수는 우투 좌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수비 쪽에서 이제 워낙 체격이 크니까 앞으로 대시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뭐 밀어쳐서도 홈런 칠 수 있는 유연함. 그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함수 선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 상원고의 양준혁 이후에 최고의 좌타 맞아요. 거포다. 대구 상고에. 네. 네, 대구 상고. 네, 대구 상고 그 있는 전광판 뒤를 넘기고 이야, 대단한 오른쪽 뒤쪽 유치원 유리창을 하도 깨니까 그물을 한 단 더 올릴 정도의 맞으면 넘어가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 상고, 대구 상원고 출신의 로컬보이 함수호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네. 삼성 팬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박지만 펀고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겠지. 네. 네. 삼성 팬들 난리 났습니다만. 아니 어쩜 이렇게 이종열 단장 칭송이 그러니까요. 네, 거의 이게 도배가 되고 있는. 민심을 읽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 팬들 여론만 갖고 했다가 이제 그럼요. 폭망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저는 뭐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위
건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전망은 다 하위권이었죠. 팬들의 성원에 의해서 지금 상위권으로 갔다. 네. 지금도 배창승 선수 말하기 전에 네. 그것은 결국은 팬들의 성원이 이런데 그렇죠. 우리는 로컬 보이 배창승을 네. 뽑겠다. 네. 예. 만약에 배창승을 뽑지 않아 가지고 딴 팀이 가서 터졌을 그렇죠. 경우에는 이거는 네, 네. 폭파됩니다. 네, 그냥 폭파합니다. 부메랑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되돌아오죠. 라팍 폭파됩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설사 네. 이것은 팬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때 뽑을만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어도 당연히 배창선 선수가 선택이 된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댓글창 분위기는 아, 빨리 가족열. 이종열 단장 대종렬, 갓종렬, 네. 대종렬, 갓종렬 저희 좀 한번 무리해서라도 저희 한번 네. 모셔야겠어요. 네. 아니 종신 계약하라고 네, 지금 이종렬 단장이 어떻게든 저희 그거보다 좀 모셔야겠어요. 이종렬 단장이 눈은 작지만 네.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킹갓 제네럴 대종렬입니다. 함자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아, 네. 신중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신종렬. 네, 네. 신종렬. 아. 네. 아니, 야구는 단짝 놀이. 아니 이종렬 여권 뺏어라는 뭡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저 대만도 갖고 네. 중국도 가셔야 되는데 또 예. 원래 이종렬 단장이 눈이 작아서 네. 별명이 단추였거든요. 단추구멍이었죠, 단추구멍. 그래 단추였는데 그래도 보는 눈이 네. 있는 거. 여권 뺏으면 안 됩니다. 외국인 영입하러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해도 그렇고 또 뒤쪽을 봐도 권현우 선수도 150km 육박하는 광주 네. 제1고 선수거든요. 김태현 선수 선택을 노렸지만 김태현 선수에 앞서서 올 시즌 사실은 에이스를 기대를 했던 선수고요. 아 그렇군요. 190에 가까운 공을 키를 가지고 네. 또 150km에 가까운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이진용 선수 최고의 발을 가진 외야수 선수고 외야수. 오토바이입니다. 오. 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택 그러니까 계획했던 선택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삼성이 가장 알차게 이번 네. 드래프트를 한 게 아니냐. 팬분들이 역대급 레전드 드래프트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드래프트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목표로 했던 이제 파워툴 그리고 투수는 강석호 이영 선수들을 잘 선별해서 저희가 원하는 선수들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 배창선 선수로 결정한 거는 언제입니까? 오늘 오전에 최종 결정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오전이요? 네, 오늘 오전이요. 밖에 소문은 꽤 됐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사실은 팀 내에서는 좀 고민이 있었던 거군요. 예, 그럼요. 계속 고민을 해야죠. 이게 이 선수들이 사실 누가 떨어진다 이거보다 저희 팀에 왔을 때 어떻게 좀 더 활용이 잘 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하고 사장님까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끝까지 고민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 그 고민의 대상은 2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죠. 3명. 최종은. 어,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순서대로 궁금한 게 그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이 영향을 좀 크게 미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뭐 일단 전부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단장님이 가신 거고 그 전에도 사실 많이 보셔서 뭐 저희 대상자로 계속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 국제대회 가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더 가산점을 좀 주셨고 그게 또 저희 지명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장님이 그 단상 올라가셔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배찬승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의 든든한 불펜 투수가 돼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뭐, 선발을 안 시키나요? 아니죠. 이제는 현재 모습은 예. 저희 팀에 또 필요한 부분이 저한 불펜인데 또 강석호 이형이 마땅히 저희가 좀 모자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 강점으로 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불펜을 먼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선수가 아직 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선발이 안 된다, 무조건 불펜이다 이건 아닙니다. 심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 뭐 타격 워낙 좋고 이제 네. 유격수도 가능한데 지금 팀 사정 때문에 이루를 많이 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의 어떤 야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야수로 공수조 툴 자체가 좋고요. 일단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팀에서는 2루수를 많이 봤지만 또 대표팀에서는 3루수를 보면서 충분히 3루수도 활용 가능하겠다는 저희가 또 확신을 얻었고 또 타격 쪽은 뭐 컨택 능력이나 장타 능력이나 충분히 프로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힘들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와줘서 정말 다행히도 선택이 잘 된 선수라고 봅니다. 팀장님 차승준 선수는 네.
팬분들이 이제 그 차승원 선수의 사진을 보고 나서 이건 최영우 선수의 재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굉장히 잘 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고3이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 재질이 워낙 좋고 또 파워툴 저희가 이제 컨셉을 그렇게 갔는데 파워툴은 정말 확실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 별다른 고민도 없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까지 이 선수도 저희 여기까지 올지 참 안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바로 고민도 없이 그냥 지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2의 최영우인 차승준과 제2의 강백호인 함소가 3, 4번 5년 뒤쯤 치게 되나요? 아 저는 제2의 강백호가 차승준이고요. 아. 제2의 최영우 함소. 그 타자로서의 스타일이. 네네. 또 함소 선수도 참 뭐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파워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전형적인 홈런 타자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드래프트 풀에서 파워툴 1, 2가 다 삼성에 갔다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아, 뭐 무조건 원투라기보다 그냥 한지우 선수도 3명, 저희는 3명을 그렇죠. 봤거든요. 그 3명 중에 저희는 2명을 잡아서 이거 파워툴 쪽에 타자 쪽에서는 뭐 더 나이 할 만 없이 전 엄청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2, 3, 4라운드 선수들이 정말 지금 삼성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 내 외야 선수들만큼만 성장해 주더라도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는 어마어마한 뎁스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단계 밟아서 성장하면 이 선수를 저희는 모든 선수를 주전감으로 생각하는 선수만 이제 지명을 해서 올해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현우 선수는 뭐 같은 팀에 이제 김태현 선수가 있어서 약간 좀 가리긴 했습니다만 계속 꾸준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권현우 선수는 어떤 점을 많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권현우 선수는 워낙 피지컬 일단 좋고요. 사실 2월달에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2월달, 3월달에 그 뒤에 이제 약간의 어깨에 이제 염증이 있어서 약간 쉬는 기간이 있어서 좀 평가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워낙 좋은 모습을 확인을 계속 했고 또 이 선수의 변화구 감각, 또 성장 가능성 이게 워낙 또 출중한 선수라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팬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천겸 선수 어느 보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뽑으신 건지와 또 그 강민성 선수의 포지션. 네. 그러니까 천겸 선수는 사실 지금 뭐 선발이다 불펜이다 논하기보다 일단 와서 몸 만들고 뭐 스타일 자체는 선발 스타일한데 또 이렇게 되면 더 저희가 선발 너무 좀 빵빵하다 보니까 나름의 뭐 원태인 선수도 있고 저희 좌승현 선수도 있고 황동재 선수도 잘 선발해서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경기 뛰면서 포지션은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진용 선수의 스피드는 김지찬급인가요? 아 김희찬 선수는 사실 TVO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진용 선수도 뭐 뒤지진 않지만 올해 풀에서는 가장 주루 플레이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사실. 수비 능력 워낙 출중하고요. 뭐 주력이 워낙 붙여지기 때문에. 어깨도 상당히 좋고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다른 팀의 이제 조수행 선수? 조수행 선수. 네,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그 너무 궁금해하시는 질문 똑같은 게 들어오는 게 많은데 포수 안 뽑은 이유가 궁금하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포수가 지금 뭐 사실 굉장히 급하진 않고요. 그리고 위에서 저희가 포수를 안 뽑으면 밑에서는 굳이 뭐 채워넣기로 포수를 뽑지 말자 이 방향성으로 가서 기존 선수들과 경쟁을 또 해야 되고 또 시합을 못 뛰면 성장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위에서 안 뽑으면 뭐 밑에 굳이 맞춰서 뽑을 필요 없다 이 주의로 왔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 라이온즈. 그 드래프트 앞두고 진짜 다들 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배찬승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역시 이게 좀 그 분위기나 어떤 대세를 거스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배찬승 거르기 어려워요. 예. 사실 부담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이렇게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온 셈이고 네. 심재훈 선수 뽑은 것도 뭐 럭키하죠.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좀 땡큐였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2라운드 보면 심재훈을 픽을 했잖아요. 예. 사실 박준순 다음에 2번 내야수가 심재훈이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넘버 2로. 1라운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1라운드 뭐 저 KTH에는 후보에 들어갈 만한 선수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키움이 예상외로 염승원
지명하고 심재원을 패스하는 바람에 삼성까지 왔는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삼성에서 3루는 김영웅, 유격수는 이재현인데 2루로 본 것 같고 지금 이제 군대를 간 김재상 그 선수하고 경쟁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야구 트렌드에서는 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전 같은 백업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NC에서 뭐 김희집 데려간 것처럼 이제 그 거의 주전급으로 나오면서 이제 대학 하바 다 여러 포지션 다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게 3, 4라운드 저 차승준 함수호가 어떻게 보면 라팍의 특성을 제대로 그러니까. 살려보겠다 이런 거 아닌지. 아니 하나 못지않게 삼성이 처음 드래프트 잘 풀렸어요. 배찬승은 삼성이 뭐 이렇게 잘 풀린 게 아니고 삼성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2번, 3번, 4번에 심재원, 차승준, 함수호는 정말 이번 드래프트에서 알짜 외야수를 데려왔잖아요. 그 다른 팀에서는 뭐 2라운드로 본 팀도 있는 선수들이 2, 3, 4에서 연속으로 짝짝짝 뽑은 거라서 이정열 단장이 굉장히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야수 중에서 공격력만 놓고 보면 차승준하고 함수호가 거의 원투를 다툴 만한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을 한꺼번에 픽을 했으니 아니, 고등학교에서 홈런을 막 6, 7개씩 치는 선수들인데 라팍 가면은 진짜 대단한 홈런 타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올해 삼성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해가 있어요. 약간 그 이종열 단장 처음에 그 마이크 들고 그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가 꼴찌 하위권이라고 했지만 상위권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되게 자신감이 느껴지는. 뒤에 보면 저기 7라운드에 홍준영 선수 있는데요. 동원고등학교에 이 선수가 대학 그 투수 중에서는 뭐 1, 2, 3번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7라운드에 잡은 것도 좀 소득일 것 같고요. 뭐 부산고 청겸 이 투수도 저기 한화배 저기 고교 오스타에 뽑힌 선수잖아요. 좀 좋은 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팀의 약점으로 지적받아온 야수 뎁스를 보강하는 데 성공하며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야수 최대어 심재훈과 고교 최고의 거포 차승준, 제2의 강백호로 불리는 파워히터 함수호까지 모두 지명하며 드래프트를 치르는 내내 압도적인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함수호를 4라운드에서 건져올린 것은 최고의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삼성의 뚝심 있는 선택이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삼성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라팍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컨택 문제로 다른 팀들이 꺼려하는 강타자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재훈은 내야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보이며 차승준과 함수호는 타격에서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성공한다면 삼성은 젊고 강력한 내야진과 외야진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투수 보강 측면에서도 상위 라운드에서 예측되었던 권현우와 대학 최대어, 홍준영을 하위 라운드에서 지명해 투수진의 약점을 메우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비록 포수 자원 보강에 실패한 점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보여준 전략과 선택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이번 드래프트는 판을 쥐고 흔들었다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성공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전체 3픽으로 선택한 배찬승은 대구 출신 로컬 보이로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종열 단장의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멘트처럼 그의 지명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배찬승은 원태인 시절의 X단장을 떠올리게 할 만큼 기대감이 큰 투수로 로컬보이의 강점을 가진 만큼 팬들과 팀의 종언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찬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 투수로 드래프트 상위픽 후보에 오를 만큼 주목받았지만 2024년 들어 부진이 길어지며 라운드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구고 감독은 박명환 코치가 배찬승에게 여러 구종을 시도하게 하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것이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으나 현재는 다시 안정적인 투구 폼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배찬승의 장점은 급격한 성장이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1학년 때 130km 초반이었던 구속이 2학년에는 148km, 올해는 150km를 찍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성장 가능성 덕분에 앞으로 153, 154까지 구속이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사설 훈련 없이 헬스 트레이닝만으로 이뤄낸 성장이라 프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면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고 감독의 말처럼 3년간 큰 부상 없이 꾸준히 뛰어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배찬승의 직구와 슬라이더는 이미 완성된 구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첫 해부터 불펜으로 활용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강한 승부욕을 지닌 배찬승은 텐션이 높을 때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공을 던지며 작년 일본전과 올해 초광주 1고전에서는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구가 불안정하고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점, 그리고 구속에 비해 타자들을 위압하지 못하는 투구 패턴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스카우터들은 배찬승이 경기 흐름이 흔들릴 때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배찬승을 선택하기까지 깊이 고민했으며 그의 국제전에서의 활약이 지명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며 향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찬승의 지명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택으로 삼성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로 지명한 심재훈은 공수주 모두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멀티 내야수로 팀 내 젊은 내야진을 완성시킬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재훈은 내야 최대어로 평가받던 박준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였으며 내야 자원이 급한 팀이라면 1라운드 아니면 2라운드 상위픽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KT 위즈에서도 눈여겨보던 선수였으나 투수 보강에 집중했던 KT가 선택하지 않으면서 삼성이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심재훈은 2024년 시즌 동안 유신고에서 23경기에서 4할 5푼에 육박하는 높은 타율을 기록했으며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할 정도로 타격 능력과 주루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수비에서도 황금사자기에서 1루와 유격수, 청소년 대표팀에서는 3루와 1루까지 소화할 수 있는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었으며 올 시즌 실책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점에서 공수주 모두가 갖춰진 내야수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독 역시 그의 성실함과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내야진 상황을 고려할 때 3루수 김영훈과 유격수 이재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김지찬이 외야로 전향한 이후 무주공산이 된 2루수 자리에 심재훈이 자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은 심재훈을 유지혁, 안주영과 함께 2루수 자원으로 성장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러 내야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심재훈의 멀티 포지션 능력은 팀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3라운드로 지명한 차승준은 고교 야구 최고의 강타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슬러거입니다. 고교 통산 장타율 0.593과 17홈런을 기록하며 현 시점에서 고교 강타자 순위에 항상 1, 2위 안에 드는 차승준은 3루수이자 우투자타라는 점에서 프로에서 큰 이점을 지닌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타격 능력은 이미 고교 최고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차승준의 가장 큰 강점은 밀어쳐도 빠른 타구를 생산할 수 있는 힘과 타격 기술입니다. 2024년 전반기 타점왕을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며 투수와의 대결에서 강한 승부욕을 보여주는 시원시원한 스윙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차승준의 수비 능력은 타격에 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3루 수비에서의 기량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 프로에 오면 1루수로의 포지션 변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국대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과 주말리그에서의 강한 타격이 실제 경쟁력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타석에서 생각이 많아지며 슬럼프가 길어질 수 있다는 본인의 인터뷰에서도 멘탈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차승준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타격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3라운드라는 상위픽으로 과감히 지명했습니다. 삼성의 스카우터들은 그가 3라운드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파워툴과 타격 잠재력만큼은 확실하다는 판단으로 고민 없이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4라운드에서 지명한 함수호는 제2의 강백호로 불리며 고교 야구 최고의 슬러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로컬보이로서 배찬승과 함께 삼성이 영입한 함수호는 외야수 자원 중 최대어로 홈구장 라팍의 특성에 최적화된 타격 스타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승준과 함께 고교 야구를 대표하는 강타자 듀오로 활약하며 이번 드래프트에서 삼성이 야수 보강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명입니다. 함수호는 고교 1, 2년차의 탑급 유망주로 평가받았으나 전국대회에서의 부진과 과거 부상 이력으로 인해 4라운드까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겪고 수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외야와 주루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주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빼고 받아치는 타격 스타일로도 장타율이 유지되며 고교 야구 탑티어 외야수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함수호는 올해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모두를 소화하며 다양한 포지션에서 능력을 발휘했고 주로 우익수로 기용되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타격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은 프로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함수호가 라팍을 홈으로 삼아 그의 강력한 타격을 펼칠 날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5라운드에서 지명한 권현우는 190의 큰 키와 90kg의 탄탄한 하드웨어를 자랑하는 우완 투수로 빠른 공과 위력적인 변화구를 갖춘 기대주입니다.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이미 150대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주목받았던 권현우는 기아 타이거즈의 스카우터들로부터 김태현과 권현우 외에는 원하는 로컬픽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권현우의 가장 큰 강점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낮은 팔각도에서 나오는 투구 폼과 190의 큰 키에서 나오는 높은 타점입니다. 그의 투구는 상대 타자들이 공이 말려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만큼 까다로운 구질을 구사합니다. 특히 권현우는 최대 150km에 이르는 투심성 직구와 이와 같은 궤적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이
가장 강점으로 꼽히며 위닝샷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마 중인 스플리터 또한 수준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질들은 상대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권현우는 상체 근력이 유연하여 디셉션 동작에서 깊이 들어가며 변화구 구사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했던 감독들은 그의 투구가 까다롭고 치기 어려운 이유로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공의 위력을 꼽았습니다. 삼성은 권현우의 피지컬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지명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6라운드에서 지명한 이진용은 빠른 발과 높은 주루 능력을 지닌 외야수로 고교 야구에서 최상위 준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충청 지역에서 꾸준히 주목받으며 경기 출장 기회를 많이 받았고 장타율은 다소 낮지만 발로 장타를 만드는 스타일의 타자입니다. 100m를 11초에 주파하는 빠른 주력을 지닌 이진용은 짧은 안타에서도 뛰어난 주루 능력으로 추가 진루를 자주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이진용은 출루율이 4할대에 가까울 정도로 단타 위주의 출루가 강점이며 외야수로서는 뛰어난 주력으로 경기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삼성 스카우터들은 이진용의 주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지명을 결정했으며 그의 스피드는 김지찬만큼 빠르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납니다. 비록 파워가 메인 무기는 아니지만 가끔씩 잘 맞은 타구는 외야를 가르는 장타로 연결될 만큼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용은 오각형의 완성형 선수는 아니지만 강력한 스피드와 주루 능력이라는 장점을 살려나가며 팀에 기여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프로에서 선구안과 컨택 능력을 보완하고 빠른 발을 활용한 플레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삼성의 외야의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7라운드에서 지명한 홍준영은 대학 야구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준 우완 투수입니다. 고교 시절 경주고에서 145km 정도로 안정된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투구폼으로 인해 부상 위험이 낮은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홍준영은 가볍고 부드럽게 던지는 투구폼이 두산의 이영하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 무기로는 직구, 짧고 빠르게 휘는 슬라이더 그리고 어깨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커브를 구사하는 3피처 유형의 투수입니다. 그의 투구폼은 자연스럽고 매끄러워 부상 리스크가 낮으며 다양한 구종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투수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홍준영이 비교적 하위 라운드에서 지명된 이유는 고교 야구 선수들의 스피드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대학 선수들의 메리트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홍준영은 대학 얼리픽 투수들 중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동의과학대의 홍재문, 홍익대의 엄상현, 강릉영동 최건희와 함께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홍준영의 단점으로는 스태미나와 관련된 불안 요소가 지적됩니다. 대학 진학 후 6이닝 이상을 던진 경기에서 실점이 많은 이닝을 소화할 때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구 경험은 많지만 긴 이닝에서의 실점률은 아직 개선이 필요해 선발 투수로서의 스태미나를 검증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프로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투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적응 과정이 그의 프로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8라운드에서 지명한 천겸은 최고 구속 150km를 기록한 우완 투수로 구속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목받은 기대주입니다. 중위권 라운드에서 지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라운드까지 내려왔고 삼성은 이를 좋은 기회로 보고 지명했습니다. 천겸은 작년까지는 경기 운영 능력과 제구가 높게 평가받았으나 당시 구속이 130 후반에서 140 초반대에 머물러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말 리그에서 149까지 구속이 올라가면서 투수로서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천겸의 투구폼은 3쿼터 스타일로 직구에 무브먼트가 강하게 들어가며 타자들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공을 던집니다. 이 직구는 테일링 효과가 있어 위력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그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천겸은 경기 운영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가장 큰 강점으로 선발과 불펜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구의 무브먼트와 변화구의 적재적소 사용 능력은 불펜으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삼성이 천겸을 어떤 역할로 키워나갈지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천겸이 프로에서 어떤 투수로 성장할지 기대를 모으며 그의 특유의 구속과 변화구 구사가 삼성이 기대하는 투수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9라운드에서 지명한 우승환은 전통적인 우완 투수입니다. 2020년 충남중 시절 전국 중학야구 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충청권에서 유망주로 꼽혔던 그는 중학 시절 좋은 제구와 각이 뛰어난 커브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후 세광고로 진학했습니다. 이후 세광고에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승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독특한 변화구입니다. 영상으로만 봐서는 스위퍼, 커브, 슬라이더를 혼합한 듯한 특이한 변화구를 던지며 이 구종은 타자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매력적인 무기로 작용합니다. 덕분에 올해 50개 이상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삼진 능력을 증명했고 볼넷도 16개에 불과해 제구력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직구의 최고 구속은 148km로 중간 개투로 나설 경우 주로 직구와 느린 변화구로 완급을 조절하며 타자들을 상대하는 투구 스타일을 보입니다.
삼성은 우승완의 독특한 변화구와 제구력을 높이 평가하며 중간 개투나 특정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명했습니다. 우승완의 독특한 구질과 경기 운영이 프로 무대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라운드에서 지명한 강민성은 장타력을 갖춘 내야수로 최근 몇 년간 삼성의 지명 전략을 이어받은 선수입니다. 고교 통산 장타율 0.554와 3개의 홈런을 기록한 강민성은 우타 중장거리 타자로 주로 3학년 기록을 기반으로 한 통산 기록이지만 2루타와 3루타를 많이 뽑아내며 뛰어난 파워를 보였습니다. 손목 힘이 좋아 타구 속도가 빠른 라인 드라이브 형태의 타구를 만들어내며 그 빠른 발 덕분에 라인 드라이브 타구에도 3루까지 갈 수 있는 주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강민성은 삼성 감독 박진만이 조련하기에 적합한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격수로서 안정감 있는 수비를 선보이며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강민성의 장타력과 주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팀 내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민성이 박진만 감독의 지도 아래 수비에서의 안정성을 더해가고 타격에서 선구안을 개선한다면 중장거리 타자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삼성의 내야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11라운드에서 지명한 진희성은 동산고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팀의 신뢰를 한몸에 받은 우완 투수입니다. 우신고에서 동산고로 전학하여 2학년 때부터 에이스 역할을 맡으며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진희성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중하위권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삼성은 최종 픽으로 진희성을 선택하며 그의 프로 입단을 확정지었습니다. 진희성은 3학년 때 최고 구속 148km를 기록하며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요 무기로 활용해 동산고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시즌 동안 71이닝을 소화하며 7승을 기록, 탈삼진 66개와 볼넷 26개로 볼삼비가 우수해 안정적인 제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봉황대기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서 주자 유무에 따라 완급 조절을 잘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경기 운영 능력 덕분에 동산고 감독의 신뢰를 받으며 평균 5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등 이닝히터로서의 자질을 증명했습니다. 진희성의 가장 큰 강점은 강력한 직구와 완성형에 가까운 슬라이더입니다. 특히 슬라이더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구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자 상황에 따라 투구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진희성이 프로에서 선발 투수로서도 불펜 자원으로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앞으로의 성장과 적응이 기대되는 진희성의 프로 무대 활약이 삼성이 그리는 미래 투수진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확고한 전략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을 지명하며 팀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삼성은 드래프트 내내 타격, 수비, 그리고 투수진의 전력을 골고루 강화하며 전반적인 팀 뎁스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야수 자원 보강에 집중하여 젊고 강력한 타선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여러 포지션에서 당장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며 팀의 전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은 1라운드에서 대구 출신 로컬보이 배찬승을 지명하며 팬들의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배찬승의 지명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향후 투수진의 핵심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심재훈, 차승준, 함수호 등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선수들을 차례로 지명하며 내야와 외야 모두에서 타격과 수비의 강화를 이뤄냈습니다. 삼성은 특히 야수 최대어들을 연이어 지명하며 팀의 약점을 보강하는 데 있어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야수 뎁스 강화를 위한 삼성의 과감한 선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재훈은 내야 전반에서 활용 가능하고 차승준과 함수호는 팀의 즉각적인 파워를 더할 수 있는 슬러거들입니다. 라팍이라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홈으로 삼고 있는 삼성에게 이들의 지명은 그야말로 최적의 선택이었으며 장기적으로도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특히 함수호의 지명은 팀의 미래 외야진을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수 자원 보강에서도 삼성이 보여준 전략은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권현우, 홍준영, 천겸, 우승환 등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을 고르게 지명하며 투수진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권현우의 피지컬과 투구 스타일은 선발 자원으로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며 홍준영과 천겸은 각각 안정된 제구와 구속을 바탕으로 불펜과 선발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들 투수 자원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통해 더욱 강한 투수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한 진희성은 삼성의 드래프트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산고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며 충분한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준 진희성의 지명은 삼성의 투수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경기 운영 능력과 강한 멘탈은 향후 프로에서도 큰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번 드래프트는 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신중한 선택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수와 투수 자원을 골고루 보강하며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성공했고 각 포지션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 가능한 선수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삼성의 과감하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은 팀의 전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삼성은 그야말로 최고의 승리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